자, 여러분, 내일 지금 과연 몇십 개가 밀려가지고 오늘 좀 진도를 좀 빼겠습니다. 자, 시험 끝난 중학교 3학년 분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은 질문 세 가지 하셨는데, 레드필 코리아님의 영상을 접한 이후 회의감이 든다. 중3이라고요? 미디어를 접하면서 쌓인 여성 영어불면한 사랑에 대한 환상이 파괴된 것의 여파인지 어떤 일을 해도 의욕이 없고 미안합니다, 웃어서. 그 이성과의 교류가 있을 때에도 중3인데 이성과의 교류가 있어요? 얘랑 사귀어도 결국 헤어지겠지, 언젠간 알파하게 떠나겠지 등의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 썸도 얼마 지나지 않아 끊어버린다고요? 이거 잠깐만, 이 메일이 언제 온 거지? 지금쯤 제 영상 보면 안 그런 거 알겠죠? 내가 이럴까봐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영상을 계속 찍은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말라고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이 중3이라며 지금. 중3이면요 아직 여자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3 또래 여자들은요, 내가 얘기하는 그 레드필적인 게 하나도 안 드러나요 지금. 솔직히 중3이면은 사춘기 안 지난 애도 있겠다 지금. 2차 성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부터 막 그래요. 아니 중3에 썸을 탈 수 있을 정도면은 뭐 본인도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그 레드필 지식을 가장 극단적으로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내가 얘랑 사귀어봤자 어차피 알파 나면 갈아탈 텐데, 내가 있잖아요, 하이퍼거미는 스트레이트 재킷 막 여자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아니 항상 비유하잖아. 남자들의 성 전략이 뭐예요? 다다익선이잖아. 그 속된 말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있잖아. 남자들의 이상형은 뉴페이스라는 그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있잖아요. 남자들 무슨 막 그런 성인물들 봐봐요. 그 하렘물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남자들이 하렘을 싫어할 수 있냐고요. 그럼 여자들이야말로 블랙필을 먹어야겠네. 내 남친이 내가 성관계를 하면은, 이제 성관계하면 남자들은 남자들은 그 여자를 정복했다 생각하고 시시해 하니까 다른 여자를 갈아타겠네. 이럴 거면 남자랑 왜 사겨? 결혼을 왜 해 그러면은? 여자들이야말로 그럼 남자랑 결혼할 이유가 없네. 어차피 나의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라들 텐데, 내가 아줌마지고 쭈글쭈글해지면은 그때 되면 내 남편은 중년이 되고 그러면 젊은 놈이랑 또 놀아나겠네. 그럼 결혼 왜 하냐고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지금. 아이고 정말 그러지 마십시오. 자, 그러라고 그런 영상 만든 거 아닙니다. 남자들 그렇게 하라고 그런 영상 만든 거 아니에요. 자, 2번 질문. 자, 레드필름의 무기고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진 책 리스트 얘기하시는 거군요. 주변에 도서관이 없어요? 중3이면 학교 다니잖아요. 학교 도서관 없어요? 어떤 시에 살 거 아니에요. 무슨 뭐 향촌 리에 사실 건 아닌 거 아니에요? 만약에 향촌 리에 살면 좀 미안합니다. 근데 뭐 대부분 시에 살잖아. 그럼 시립도서관 있을 텐데. 용돈이 넉넉하지 않아 책을 구입하지 못한다. 구입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빌려 읽어요. 저는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책 사는 거 굉장히 반대합니다. 저는. 왜냐면 한국에 그렇게 좋은 책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책이라 해도 나한테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책 추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무슨 그런 비밀 금서를 알려달라는 얘기인데, 제가 이미 영상에서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도움되고 있는 걸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미 제 영상 다 보셨겠지만 로버트 그린의 책 많이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좀 책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요, 이게 중3 때는요 제가 추천한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세상 경험이 있어야지 뭔 소리인지 이해하는 책이 많거든. 예를 들면 뭐 내가 읽은 책 중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책 중3인 지금 학생분이 읽는다고 막 뭔가 100% 이해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저는 중3 때 책을 안 읽었어요. 개댄푸드를 하고 있었지. 그래서 내가 중3 때 무슨 책을 읽었는지 잘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책을 추천드려도요, 아마 경험이 부족해서 뭔 소리인지 이해 못하거나 너무 책이 두꺼워가지고 지쳐 쓰러진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직 어리신 분이라면은 뭐 부의 추월차선이나 뭐 로버트 기요사키 이런 책도 좋아요.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1권은 뭔가 좀 경제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좋습니다. 뭐 그 책으로 다 인생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나한테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기 전에는 항상 뭘 얘기해야 되냐면은 본인이 뭘 원하는지 얘기하죠. 근데 내가 본인이 원하는 거랑 다르면은 내가 뭔 책을 추천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좀 인생의 이런 레드필적인 쓴맛이나 뭐 그런 좀 촌철살인 같은 거를 자수성가한 사람한테 듣고 싶다면은 이게 출판된 책은 아니고요,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거는 이제 그 세이노라는 그런 필명을 쓰는 그 대한민국에서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있는데, 그분이 기고한 어떤 글들을 모아놓은 거를 어떤 전자책 형태로 책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분을 따르는 추종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분들이, 팔로워들이. 세이노의 가르침 인터넷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그 PDF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거 재본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재본을 해놨기 때문에 읽어보세요 한번. 이거는 뭐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분이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어서 좀 요즘 거랑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요즘 시대랑 그래도 기본적인 골격은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레드필님은 배우라는 꿈을 가지게 된 이후 게임 주차 그만두고 하루 종일 책을 읽었으며 노력하게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아직 목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중3 때 목표가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꿈이 공룡과학자였습니다. 공룡과학자. 저는 공룡 이름 다 외웠어요. 몇백 개. 무슨 조반목까지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중3 때는요 목표를 찾지 못한 게 정상입니다. 막 어렸을 때부터 저는 피아노에 뭐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음악적 막 그런 거는 소수예요. 아웃라이어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목표를 찾지 못해요.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은
가급적이면 좀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은데. 그리고 부모님한테 책 사달라고 하면 책 사줘요. 뭐 그걸 용돈에서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책 많이 읽어본 거 좋고요. 그리고 요즘은 굳이 해외여행을 안 해도 유튜브에서 워낙 세상 사람들이 어떤 꼬락서니로 살아가는지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미국도 그렇고. 제가 얘기했죠. 영어 공부는 꼭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영어는 필요해요. 이 한국의 이 우물한 개구리가 되기 싫으면 영어 공부는 잘 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전 Q&A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영어 공부가 필요해서 했어요. 필요해서. 나는 외국인들이랑 얘기하고 싶었고,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헐리우드 영화 내가 직접 자막 없이 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팝송 무지 많이 들었는데 이 노래를 내가 부르고 싶고 내가 이 노래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싶다 해서, 그래서 저는 문법 공부를 팝송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 풀다가 생각이 안 나면은 노래 가사 떠올려가지고 답 맞추고 그랬어요. 노래 가사 떠올려 보니까 이 다음에 투부정사 다음에 이게 나온 게 맞네. 이거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되네. 그래서 답대를 맞춘 거 되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중3이시잖아요. 아직은 혼란스러운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명료함에 앞서선 항상 혼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돈 자체가 잘못된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막 40, 50대고도 혼란스러운 사람들 많아요. 난 내가 군대를 전역하면은 이 방황이 끝날 줄 알았어. 군대 가서 21개월간 마음껏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면은 근무 서거나 운행 나가면서, 그때부터는 정말 확신만 남을 줄 알았거든. 인생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내가 아마 억만장자가 되고 내가 뭔가 원하는 거 다 가져도 나 50대면은 뭔가 좀 이상할 거야. 뭐. 나 잘못 살았나 이상할 거야 아마.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쫄지 마십시오, 그런 걸로.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아요. 일단 공부를 하셔서, 제가 뭐 대한민국 이런 공교육 시스템 별로 좋게 안 보는데 선택권을 가지기 위해서, 선택권을 갖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책상에 오래 앉아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나의 열정이 아니어서 내가 책상에 오래 안 앉아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도 잘합니다. 평균적으로 1등급, 2등급 나온 그러니까 애들은 공부가 아니었어도 뭘 잘했을 애들이에요.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도요, 하루 종일 앉아서 그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술적인 걸 하기 위해서도요,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도 하루 종일 앉아서 그림 그려야 돼요. 작가를 하거나 시나리오를 쓰는 애들이요, 하루 종일 앉아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밥 먹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요. 공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3이신 분이 뭔가 야망이 많다면은 차라리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에게 습관을 들이세요. 가만히 앉아서 하기 싫은 걸 하는 거. 시나리오 쓰는 거요, 그 꿈꾸는 작가들 하기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영화 감독 크랭크인 들어가고 사람들을 하고 열정적이고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서장훈 씨가 한 말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고통이요, 고통. 졸라 괴로워요. 졸라 괴로워. 특히 내가 큰 돈을 받고 남의 주머니에서 뭔가, 남의 포켓에서 돈이 나서 내 포켓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아무튼 분명 뭔가 고달픈 일이에요.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쾌락이 지속되면서 돈이 들어온다. 이거는 진짜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따라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따라온다고 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쾌락이 지속되지 않으니까 내 삶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나는 이 행복론, 진짜 내가 시크릿이 왜 쓰레기인지 얘기하면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이 대한민국에 지금 행복론이 지금 잘못 퍼져 있는 게, 난 물어보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그럼 니들이 말하는 행복이 뭐야? 인생은 행복해야 된다며. 행복이 뭔데? 행복을 정의해봐. 여러분이 말하는 행복은 뭔 줄 알아요? 쾌락이 멈추지 않음, 그게 행복인 줄 알아. 기쁨이 멈추지 않음, 그게 행복인 줄 알아.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렘블란트는 화가가 있습니다. 렘블란트. 발음이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렘블란트라는 화가가 빛의 화가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강렬한 빛의 힘이 느껴지는 화가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 화가가 그린 그림 보면은 거의 한 70%는 새까매요. 그 70%가 새까맣기 때문에 그 빛이 든 부분이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렘블란트가 빛의 화가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근데 비율로만 보면은 렘블란트는 어둠의 화가가 돼야 될 것 같잖아. 빛의 화가예요, 빛의 화가. 왜냐하면 렘블란트의 그림의 대부분은 새까맣거든. 그래서 밝은 부분이 강한 거거든.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쾌락이 의미 있는 게, 또는 삶에서 기쁨이 의미 있는 거는, 우리 삶의 대부분은 다 희섭지 않고 평범하고 비루하고 지루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스타그램 SNS를 있는 그대로 올리면은 친구들이 팔로우를 안 하는 겁니다. 인스타그램 SNS에 내가 잘 나가는 것처럼, 내가 이런 명품 사고, 내가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이번에 어디 또 좋은데 여행 가가지고 호텔에서 호캉스 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 올리고, 비즈니스 잘 나가는 그런 막 양복 입고 누가 옆에서 찍어주는, 특히 3인, 항상 그런 사진들은 3인칭으로 찍혀야 돼. 남이 찍어줘야 돼. 그래서 SNS가 사람들한테 우울증을 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은 되게 시궁창 같은데 다른 친구들은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 아니야, 다 시궁창이에요. 다 시궁창이에요. 내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안 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이런 거 막 명품 선물 받았다고 SNS 자랑하고 올래요? 내가 왜? 저요, 주말마다 되게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난 내가 직접 요리한 거 아니면은 자랑 안 해요. 내가 요리한 건 내가 자랑해야지. 나의 창조물이니까. 내가 뭐 시켜 먹은 거, 뭐 내가 좋은 레스토랑 가서 먹은 거, 뭐하러 티내? 그런 거 못 먹어본 거 티내냐? 응? 그래서 저는 명품에 대한 저의 그런, 갑자기 왜 명품 얘기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명품에 대한 저의 그런 확실한 지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티셔츠를 샀는데 이 티셔츠가 20 얼마야, 또는 시계를 샀는데 시계가 뭐 한 1000만 원이야, 지갑을 샀는데 지갑이 한 100만 원이야. 근데 내가 어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어.
근데 직원이 실수로 내 옷이나 시계나 지갑에 음식물을 튀겼어요. 그런 게 화가 나고 분노가 되면 그 사람 명품을 사면 안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가성비 따라서 브랜드 있고 그냥 깔끔한 옷만 입고 정말 가성비 따라서 정말 실용적인 시계 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유사시에 이게 뭔가 깨지거나 박살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인생이 뒤집어지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명품은요,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명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명품을 살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을 살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명품을 마치 내가 어제 아울렛에서 산 그런 티셔츠처럼 마음껏 입고 마음껏 써도 아무런 개의치야 안 해야지 그게 진짜 그 사람이 명품을 살 수 있는 수준이 된 사람이에요. 시계 기스난다고? 뭐 어때서? 뭐 나중에 그럼 또 몇 년 후에 또 사면 되지. 뭐 옷에 뭐 묻었다고? 아이씨 뭐 새로 사지 뭐. 아이씨 지갑에 기스났어? 뭐 쓰는 물건이 그렇지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냐면은 질문자분은요 중3이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하루빨리 그 망상에서 벗어나세요. 뭔가 쾌락이 지속되거나 행복이 지속되거나 우월감이 지속되지 않는 삶은 뭔가 문제 있다는 생각하지 말고요. 일 너무 하기 싫어. 나 공부 너무 하기 싫어요. 공부는 내 능력,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제 꿈이 아닌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꿈이 더 하기 힘들어요. 배우가요 그냥 생긴 거 잘생겨서 나와서 그냥 랄랄랄랄 하고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고 들어가면 돈 받는 거 같죠? 아니에요. 하정우 배우가 그 시나리오에 낙서해놓은 거 봐봐요. 배우는 정말 머리가 똑똑해야지 잘합니다. 시나리오 작가들, 영화 감독들, 봉준호 감독 되게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시나리오 작가들 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림 잘 그린 사람들이요. 피, 땀, 눈물 쏟은 거예요. 그 캔버스 앞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작가들은 키보드 타자기 앞에서 이마에 피가 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된다고. 이마에 피가 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컨텐츠 빵빵빵 찍어서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10년치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그런 겁니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가 내 적성이 아니므로 내 적성을 찾아야겠다. 그건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요. 제가 그 영상에서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남자의 5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오메가. 알파는 우리가 아는 그런 미국 그런 하이틴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쿼터백이라고 하죠. 잘 나가는 킹카들. 그리고 베타는요, 영어로 루텐이시라고 그럽니다. 참모 또는 2인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알파를 항상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세 번째, 델타는요, 그냥 팔로워들입니다. 팔로워. 나는 굳이 내가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아. 시키는 일 난 할래. 착실하게 내 주어진 임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드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꿀벌, 일벌. 스타크래프트 드론이 원래는 그 일벌이란 뜻입니다. 시킨 거 잘하고, 그러니까 좋은 팔로워들입니다. 그리고 감마는요, 너드들이요, 너드들. 컴퓨터 그래픽, 컴퓨터 엔지니어링, 수학, 막 애가 막 삐쩍 마르는데 머리 되게 좋은 애들, 스마트한 애들, 좀 특정 분야에 기막히게 뛰어난 애들 있잖아요. 반에 한 명씩 있잖아. 그런 애들은 또 일진이 안 건들지. 그리고 오메가가 일진이 건든 애들입니다. 그 소위 남자 사회에서 얘기하는 찐따들, 루저들. 내가 얘기를 왜 하냐면요, 대부분의 인간들은요, 남자 인구 분포의 대부분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회의 80%가 베타남인 이유는 베타가 80%야지 사회가 돌아가요. 80%가 알파가 되면 사회 유지가 안 됩니다. 그 사회는 질서가 무너진 사회예요. 그래서 그걸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알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 알파가 20%인 것도 넓게 잡은 거예요. 사실은 거의 15%가 안 됩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델타가 많아요. 델타. 이 베타도 사실 많지 않아요. 이 델타가 많습니다. 델타.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도 되게 지금 벌어먹는 직업은 되게 평범해요. 다만 저는 좀 돈을 좋아하니까 이것저것 좀 욕심이 많은 것 뿐이지, 저는 이제 배우란 꿈을 접은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뭔 일 하는지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전 되게 평범한 사람입니다. 몰라요. 내가 우리 아빠가 뭐 어디 권력자였으면 나 어디 뭐 당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을 프로파간다는 그런 부서에 들어갔겠죠. 그런 참모로. 아니면 내가 뭐 육군본부에 들어갔으면은 뭐 정치장교 같은 거 했겠죠. 근데 뭐 지금 내 위치, 내가 출생한 어떤 나의 환경에서는 난 그냥 여러분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은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게임 중독 영상에서 그걸 찍은 이유가 뭐냐면은, 근데 한 번쯤 비범해볼 시도는 해봐야 돼요. 나는 절대 내가 배우 지망생을 포기했으니까 여러분 배우 안 될 거니까 배우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 안 해요. 로또는 긁어봐야지 알거든. 배우로 성공한 사람 중에 자기가 배우로 성공할 거라 생각한 사람 거의 없어요. 망하기 직전에 한 번만 더 해보자 해서 된 영화 감독들도 많아요.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 대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중3이시면요, 뭘 해보냐면요, 지금부터 대학 준비를 하세요. 어느 대학에 가고 싶은지 확실히 정해놔요. 5개 정도. 그리고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요, 그 대학에 실제로 가보십시오. 실제로 가봐요. 캠퍼스라는 게 어떻게 생겼고 대학생들이 무슨 생활을 하고 그걸 실제로 눈으로 보고 싶죠.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나는요, 내 시절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대학이라는 거의 이미지가, 저는 미국에 있는 아이리뷰 대학, 영화에 나오는 아이비리그 대학들밖에 안 떠올랐어요. 난 대학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무슨 대학인지도 몰랐고. 내가 대학 명단을 손에 넣은 거는 원서 접수할 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거야. 그 일절지인가? 그 이따만한 종이에 그게 나와요. 가나다군,
나 그냥 그거 보고 대충 이름 보고 내가 얼마나 인생을 대충 사는지 알겠죠. 쟁취하기 위해 해야 될 거는 그래서 가고 싶은 대학이 뭐가 있는지 보고요. 두 번째, 가고 싶은 학과가 뭐가 있는지 봐요. 저는 제가 연극영화과가 대학에 있다는 걸 알았으면 난 첫 번째 대학부터 연극영화과를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학생 때부터 연기든 영화든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준비성이 없었냐면은 나 대학 들어가고 첫 번째 대학 세터에서 연극영화과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네임밸류만큼 중요한 게 학과예요. 왜냐하면 좋은 대학에 나와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항상 10대들한테 한 분들이 뭐예요. 쓸모없는 학과 나오지 말라고. 쓸모없는 학과. 그나마 나는 첫 대학이 영어 영문학과였는데 그나마 쓸모가 있었지. 그래서 그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실제로 직업을 무슨 진짜 취직률이 얼마 되고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요. 도대체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심해야 돼요. 부모님 사는 대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중3 애들은, 학생들은. 심지어 대학교 들어가도 그렇게밖에 생각 못합니다. 먹고 사는 방식이 다 부모님이 사는 방식만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솔직히 좀 부모님이 좀 깨어 계신 분이면 어렸을 때부터 자꾸 어필하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그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대학의 학과가 뭐가 있는지 다 나와요. 그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이 학과 뭐 하는 학과냐고. 아니면요, 교수님한테 이메일 보내봐요. 교수님들 되게 외로우신 분들이에요. 나 교수님들 잘 알거든. 교수님들 외로우신 분들이에요. 저는 어디 중학교 다니는 중3 누구누구입니다. 이러면서 저 교수님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은 제가 이 학과에 관심이 있는데 이 학과에서 뭘 공부하시는지 안다면은 제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면은 진짜 어지간히 바쁘지 않은 교수라면 답장합니다. 예뻐가지고 그 모습이. 교수님들 되게 외로운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랑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더 외로워요.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뭔가 액션을 해봐요. 액션을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인터넷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조건은 중3이지만 어디 대학 가고 싶은지 확실히 정하고요. 그 대학 캠퍼스 직접 가보시고요. 중요합니다. 이 머릿속으로 한번 눈에 들어와야 돼. 요즘 코로나에서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대학 캠퍼스에 돌아다니는 형 누나들도 한번 보고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정확히 이제 학과가 뭐고 그 학과에서는 뭘 가르칠 수 있고 어디 취직할 수 있는지, 그 취직은 연봉이 얼마인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거 지금부터 미리 보십시오. 중3세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